그래도 다들 실력이 좋으셔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정성학원 건물부터 볼게요.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생겼죠? 건물 모양은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장이 10구역 아파트 지어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요 사이로 오는 상권이 있는 동선에 가장 접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퇴근하는 주민들이 여기를 거쳤다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입지적으로 가장 좀 아름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주변의 평당가는 매물 올라온 걸 보면 이게 매물인데 매물은 보통 4천만 원대에 올라와 있어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리니까. 근데 실제로는 위치에 따라서 2천만 원대도 있고 3천만 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요 주변의 평당가를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대충 3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성학원 건물의 모습입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로드뷰가 있으니까 보시면 그때는 갈색으로 된 이런 건물이었는데 2020년에 갑자기 수선을 한 건 대수선까지는 아니고 겉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약간 화장을 예쁘게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임차를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보시면 최근에는 2층에 학원, 정성학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1층에 여기는 신발 가게, 여기는 커피숍, 그다음에 무인 아이스크림집. 이 옆에 자세히 보시면 지하에도 청년사 문화원이라는 임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3층은 임차가 없는데 3층은 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토지가 105평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2019년에 되었습니다. 3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추정가는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억은 평당가 3,022만 원이니까 이 동네에 어떤 평당 3천만 원쯤 된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한 칸이 주차장인가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네이버에 나온 매물의 설명입니다. 3층은 실거주를 할 수 있고 향후 용도 변경을 하면 사무실로 2천에 120 정도 가능하다. 즉 이거는 이제 희망사이긴 하겠죠. 지금은 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월세는 760만 원,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됩니다. 쪼갠 것 중에 한 칸이 옆에 있는 곳은 주차장이 맞아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게 건폐율 2종이니까 건폐율 생각해서 옆에다가 만든 것 같네요. 네, 보증금은 이 정도 760만 원 월세를 받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최근에 제가 다시 들어가 봤는데 지하에 임차가 빠져나가나 봐요. 그때 임차가 들어차 있었는데 2천에 15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적절한 가격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150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올려서 받으려고 한 거인지 실제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연화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화조라 함은 벽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구조이고 아주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식의 방식을 써서 지었었죠. 아무래도 하중에 좀 약한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뼈대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수선을 할 시에 전체를 막 무너뜨리고 뼈대만 남기는 그런 리모델링 방식을 사용할 때 이미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좀더 수월한 상태이고요. 연화조 상태인 건물을 대수선을 하려면 결국은 또 철근 콘크리트로 뼈대를 다시 만들고 구조적으로 안전점검을 또 다 받아야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보다는 아무래도 건물의 외관을 좀 칠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전 주인이 진행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전체까지 다 연화조인 모습을 건축물 대장에서 전체가 다 연화조인 모습 보이시죠?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이제
이건 이전 주인들이고 김태환 씨와 조영분 씨가 2019년도에 함께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보셨듯이 32억이었고요. 지분을 나눠서 했네요. 김태환 씨가 70%, 조영분 씨가 30%. 근데 나이를 보면 아무래도 어머니랑 아들이라는 추측이 좀 가능하죠. 근데 매매를 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30억을 했습니다. 32억에 샀는데 채권 최고액 120% 잡아도 25억을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했네요. 이거를 비율로 따져보면 한 80% 정도 됩니다. 1금융권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 1금융권 치고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해준 거라고 생각돼요. 가장 꽉꽉 채워서 해준 게 아닐까. 왜냐면 다른 공동담보가 이 건물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대출 받으신 분이 조영분 씨가 신용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시장에 물건이 이제 나왔다는 거는 이런 대출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생각이 돼서 물건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조영분 씨의 주소지를 보니 보시면 성북구 화랑로 25길 17이거든요. 이거를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해보면 바로 옆 건물이에요. 바로 옆에 메밀촌이라는 건물에서 여기서 조영분 씨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촌의 등기를 또 띄워봐야 되겠죠. 메밀촌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온 건물이 아니니까 요 아까 정성화원 건물은 장이동, 메밀촌 건물은 상월곡동에 위치해 있어요. 메밀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장이동에 부임을 갔을 때 여기서 식사도 했어요. 뭐 사실은 건물주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갔는데 음식이 또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 건물을 볼 건 아니니까 여기는 53평짜리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 2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연화조로 옥탑이 되어 있네요. 네, 김오규 씨가 지었는데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김오규 씨고요. 이분이 땅을 사서 건물 올려서 메밀촌을 영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역시 김오규 씨 아버지가 96년에 매매를 해서 쭉 가지고 지었다가 이제 메밀촌 운영하고 2층에서 지내셨겠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조영분 씨 어머니한테 지분 70%, 이 김도연 씨는 딸이겠죠. 딸한테 30%의 지분을 주고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2019년에 상속을 했는데 2019년에 아까 정성학원도 매수를 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해에 정성학원 건물을 대출을 아마 풀로 받아서 매수를 같이 했나 봅니다. 이제 을구를 보시면 대출 현황이 나오는데, 뭐, 김호규 씨가 받기 전에 대출들이라 넘어가고, 김호규 씨는 이제 중간에 2억 6천의 대출을 받아서 쭉 끌고 오다가, 이제 상속을 하면서 어머니인 조영분 씨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실제로 2.6억의 근저당을 받아갔고, 2019년 8월 20일에 5억 6천에 근저당을 다시 한번 설정을 했어요. 근데 2019년 8월 20일이 언제냐? 보면 이때죠. 정성학원을 매수했을 때랑 똑같은 날이네요. 그 말은 정성학원 대출 25억을 받은 것 말고도 이 메밀촌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억에 대한 채권 최고액 120% 계산하면 4.6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정성학원에 아까 대출이 25억 있었고 메밀촌에서 4.6억 끌어서 왔으니까 이 32억 중에서 29.6억을 대출로 산 꼴이 되죠. 주인이 같으니까 두 건물에서 아까 넘겨받은 대출까지 하면 총 대출은 31.8억입니다. 대출 금액이 너무 많죠. 이 대출 이자를 대충 4% 정도 계산했을 때 이자가 한 달에 1,06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정성학원에서 월세를 받으니까 그게 아까 760만 원이었죠. 그래서 메밀촌에서는 이자 그러니까 메밀촌에서 번 돈으로 이자를 충당해야겠죠. 그래서 1,060만 원에서 760만 원 빼면
300만 원을 벌면 이자만 내다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매밀촌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업에서 찾아본 그 매밀촌의 매출입니다. 어, 추정 매출이 3,300에서 4,900만 원. 그때 저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매출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 갔을 때 가족 단위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었고, 만약에 매출이 이 정도 나오면 대출이자 남은 거 갚고 또 생활비까지 쓸 수 있는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너무 많고 그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다 이자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을까? 자, 일단 결론을 내기는 해야 되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건물은 35억에 호가가 설정된 매물이고 매수는 32억에 했고 대출은 엄청 많이 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건 전부 연화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일단 기억하고 다음 건물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은 아까 보리밥집 건물입니다. 보리밥집 건물은 66-300 요 위치에 있습니다. 어, 여기 장이 10구역이 완성되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는데 요 돌고 지역에서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는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곳은 2차선 양방향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 낮은 건물들, 여러 가지 개인이 건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하게 될 곳인데, 지금은 허름한데,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이 도로 주변에서 상권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일교회가 알박기를 했는데, 상권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고 했죠. 열로 쏟아져 나와서 일요일에도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소비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 7일 상권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권 입장에선 굉장히 땡큐인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랑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이 도로가 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이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예요.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서 미아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4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아집니다. 이 동선은 아파트에서 두 가지의 동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위에 길은 1차선에 폭이 좁은 도로고 차가 하나밖에 지나갈 수 없는 것이고 요 2차선 양방향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당연히 요 2차선 도로 있는 곳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하나씩 전부 리모델링을 거쳐서 새로운 임차를 맞춰가면서 계속 상권이 지금 활발해지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봤던 장이동의 그 길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아의 사례를 보고 여기도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죠. 보리밥집 건물입니다. 어, 여기는 굉장히 낡은 건물이고 옛날부터 장수, 장이, 흑염소가 오랫도록 임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보리밥집은 지금 사진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임차가 빠지고 나갔어요. 여기는 51평이고 추정가가 17억. 그다음에 이거는 평당가 3,300이고요. 호가는 지금 16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 3층은 주인도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주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산다 그러면 좀 장점이라고 생각될 만한 게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상가가 적으니까 명도를 하겠다면 명도는 조금 쉽겠네요. 자, 여기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랑 달리 1층, 지하 1층, 2층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고 3층 주택으로 된 데는 벽돌, 연화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얘를 대수선을 할 거면 3층을 상가로 쓰고 싶다. 그래서 대수선을 할 거면 이제 3층만 구조보강을 철근으로 하면 되니까 전체 연화조인 것보다 그래도 비용이 덜 들겠죠. 물론 이제 이런 대수선을 내가 산 다음에 내가 해가지고 팔지 아니면은 남한테 하라고 시키면서 내가 이걸 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여튼 전체 연화조인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런 임차 상태로 봐서는 이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금융비용을 좀 상회하는 그렇게 되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이죠. 등기부 등본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신성순 씨가 96년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소유해 왔고
근저당도 없고, 아까 3층에 주인이 살고 계시다고 했죠. 아마 신성순 씨가 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염소집을 아마 운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이 건물이 호가는 16억. 아까 또 정리를 해보자면, 호가가 16억, 건물이 되게 낡았고, 이거를 지금 사서는 임차료를 받으면서 금융비용을 상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2층까지 있어서 뭔가 나중에 추후 도모할 때 비용이 조금 덜 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거랑 다르게 요거의 포인트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건은 세븐일레븐 건물입니다. 요 건물은 여기 있어요. 성북구 상월곡동 7-143. 아까 빨간색 2차선 도로, 여기가 상권 이차에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빨간색을 끊었거든요. 이쪽까지는 이게 상권이 현재 활발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이게 활발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이전통시장은 이렇게 있고, 이 역 사이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상권이 발달된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온통 다 주택가가 좀 많은 상태고, 상권도 여기서부터 불이 좀 꺼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19역이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을지 그런 거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지어진 새 건물이고요. 요렇게 생긴 2012년, 2022년까지만 해도 요렇게 생긴 건물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주인이 사서 아예 부셔서 신축을 했습니다. 이 동네 주변에는 사실 이쪽 지역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생긴 옛날식의 상가주택 건물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 혼자 지금 현재 신축을 해서 되게 삐까뻔쩍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동네 결이 아직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서 지으면 엑시트하기도 좋고 뭔가 계속 주변 건물들도 계속 바뀌고 할 텐데 과연 상권이 이곳까지 언제 밀고 들어올 것인가라는 면에서는 아직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45억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요 강남에 부동산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45억에 팔려고 하고 있죠. 이 건물은 토지가 101평 꽤 큽니다. 그리고 5층 건물까지 되었고요. 2018년에 18억에 1,781만 원, 평당 1,781만 원에 잘 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추정가는 40억이라 되어 있는데 매도 호가가 45억이네요. 어떻게 보면 추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잠깐만요. 이런 추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이 영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가 44억에 찍혀 있습니다. 25년 3월 25일. 근데 이거 이따가 등기를 까보면 알겠지만 등기 변동이 아직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착오가 있어서 올렸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거래되었다가 취소되었거나 혹은 얘네들이 이만큼에 팔렸어 라고 장난질을 친 거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 기보증금이 3.2억, 월세가 1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새 거기는 한데 자세히 보시면 1층엔 세븐일레븐이 차 있는데 2층에서 5층까지는 무언가 제대로 된 임차가 구성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저희가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이 건물 바깥에 박스 같은 것만 쌓여 있고 심지어 간판도 없고 위층의 주택도 지금 다 임차가 들어차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월세가 1250만 원이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것도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뭐 쉽습니다. 신축했으니까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신축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음, 배상규 씨가 2018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18억에 매매를 했는데 옆에 보면 근저당을 13억 2천 설정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근저당을 8억 2,800을 추가로 설정을 했고 2023년에 1.5억이 추가로 돼 있네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 국민은행에서 13억 2천을 대출해 줬을 때 실제로 채권 최고액 계산하면은 11억 정도 대출해 준 거고 18억에 샀는데 11억 대출해 줬으니까 대출을 한 60% 정도
해주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7명권에서 요 정도 해주는데 아까 정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해줬으니까 이 주인은 아마 대출을 풀로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2022년에 건물을 신축했다고 했죠. 그때 추가로 8억을 더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아마 대출 비율도 남고 했으니까 대출을 그때 더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억 5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에요. 코리아세븐을 검색해 보면 얘네들이 세븐일레븐을 좀 관장하는 회사거든요. 아마 1층에 세븐일레븐을 창업하면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본인이 세븐일레븐을 이런 식으로 대출 받아서 집어넣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건물은 총 19.15억을 실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대충 18억에 이 건물 신축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뭐 10억 이렇게 잡아도 대출이 꽤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19.15억을 대출이자를 4% 정도 잡고 또 계산해 보면 이자가 한 달에 638만 원 나옵니다. 임대료가 아까 12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이 건물주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강남의 부동산까지 뿌려가면서 내놓았을까요? 그러면 상황이 맞지 않는 게 이것은 보통은 임차료가 뻥튀기 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정확한 임차료가 아니다. 그리고 위층에 실제로 가봤을 때도 예쁘게 임차가 맞춰져 있지 않고 뭐 렌트 프리를 해주었던지 리스백을 해였던지 이런 식으로 임차료를 뻥튀기 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세븐일레븐 건물은 호가가 45억이다. 신축을 했다. 그리고 대출은 약 20억 정도 있고 임대료 1250만 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 정도 의문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건물 한 개만 더 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건물은 놀러오세요 건물입니다. 여기는 석관동 202-16번지 석관초등학교 맞은편에 있고요. 장이 4구역 아파트에 큰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관초등학교는 그럼 누가 다니느냐라고 찾아보면 요만큼의 자이 레디언트 3단지 학생들이 다녀야 하는 학교입니다. 이 건물을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초등학교 앞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이런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요 장이장이 레디언트 1단지는 요 천 건너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고요. 2단지와 4단지는 요 아까 장이 전통시장 옆에 있는 장이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좀 레디언트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쪼개져 있는 이상하게 쪼개져 있는 곳이에요. 놀러오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요 임차가 이렇게 차 있고, 위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도 다 임차 중, 1층도 심지어 요 옆으로 돌아가면 임차가 되어 있고, 요 옥탑에는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낡았죠? 여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 봐서 사진도 좀 찍어 오고 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방수가 되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여러 가지 많이 낡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사서 선생님들, 초등학생들 수요를 위해서는 뭔가 건물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죠. 이 주변은 아까랑 비슷하게 매도하시는 분들은 4천만 원대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실제 거래는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충 비슷하게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 건물은 거래가 되었다고 했는데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3억의 호가가 나와 있었는데 12억에 2024년 10월에 거래가 되었었고 평당 3,148만 원입니다. 토지는 38평이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여기는 전부 연화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성학원 건물도 전부 연화조였죠.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을 전체 재수선을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성학원 건물처럼 외관만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만약에 이거를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상가로 바꿔서 이제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면 참 비용이 많이 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등기부등본은 간단합니다.
뭐 이전 주인에 의해서 소유자 박윤선 씨가 2024년에 12억을 주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 그 전 주인이 설정한 근저당들이고 이 박윤선 씨는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을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 갔을 때 조사해봤던 보증금 월세인데 전세가 좀 껴있는지라 보증금은 3.15억이고 월세는 145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았을 테니까 12억에서 2억 4천 대출받고 3.15억 하면은 본인 돈은 약 7억 정도 들여서 이 건물을 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을 정리하면 굉장히 허름한 외관, 그리고 석관초 바로 앞에 있고 이 실제로 12억에 사셨고 대출은 좀 7억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